자, 여러분 글쓰기 계속 갑니다.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는 우리말에는 유의어가 많다는 말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자어가 많아서 순 우리말과 한자어를 가지고 다양한 뜻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유의어를 잘 쓰는 것, 즉 결국 글쓰기는 어휘력의 문제이긴 한데 그 유의어를 적절한 순간에 그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 의미의 범위라든가 정확한 뜻을 알고 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곁에 두고 사전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새로 쓰는 비슷한 말 꾸러미 사전. 뭐 이 빨간 글씨는 또 새롭게 살려낸 한국말 사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한 대로 비슷한 말을 꾸러미로 모아서 만든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에 고즈넉하다, 호젓하다, 한갓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즈넉하고 호젓한 거하고 한갓진다는 거 각각이 어떤 뜻이죠? 야,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무척 쉽지 않아요. 지금 전 국민이 영어를 배우느라 애를 쓰겠지만 사실 우리말을 잘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정말 큰 성과를 또 거뒀는데 아카데미에서 4개 부분 탔잖아요. 그때 무슨 말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이었는데 그런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되려면 또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그런 다양한 언중 속에서, 언중은 언어의 대중, 그러니까는 갖가지 말들을 쓰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 보면은 고즈넉하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용하면서 사람이 거의 없는 느낌을 가리키는 고즈넉하다, 호젓하다인데 고즈넉하다는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을 담지 않는데요. 그런데 호젓하다는 것은 외롭거나 쓸쓸한 느낌을 담고 때로는 무서운 느낌까지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느 때에는 홀가분하게 지내는 느낌을 담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한갓지다라는 말은 조용하면서도 느긋하게 쉬는 느낌이 아주 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에 따른 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곁에 두는 거 여러분 아주 좋고요. 우리 지난번에 복습하면서 한번 평가 간단하게 해보죠. 뭐 이런 문장 있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자, 여기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라는 말하고 무심히 라는 말이 반복되는 거죠.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라는 이 우리 말의 한자어가 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써야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여기 도보로 걸었다. 근데 길거리의 길이 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걸었다는 것이 보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글을 쓰다 보면은 정말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장을 쓰시고 고칠 때 반복되는 것만 잘 고치고 아무 생각 없이를 쓸 것인지 아니면 무심히를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글의 분위기와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는 능력, 그것이 나중에 글쓰기의 어떤 그 능력을 좌우합니다. 자, 그럼 지난번 복습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또 우리 말투에 담겨 있는 그 외래어 투 있잖아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래어. 우리는 아시는 대로 이 한자 문명권에 있어요. 동아시아는 특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밑에 저기 싱가포르라든가 하는 이런 데 전부 다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그게 월남이죠. 월남. 월나라 오나라 뭐 할 때 그 중국의 그 나라가 지금 베트남일 텐데 하여튼간 뭐 그런 전부 그런 동아시아 문명권에 있는 나라는 한자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말투에 여기 이제 한자가 무척 많았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겪어서 일본 말투가 무척 많이 남아 있어요. 일본은 뭐뭐노 뭐뭐노 뭐뭐 해가지고 노 하면서 뭐뭐의라는 그런 소유격 조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말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또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 많은 외래어가 특히 미국으로부터 또 서구 유럽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글을 쓸 때는 좀 선별해 가면서 말할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글을 쓸 때는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외래어를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특별히 무슨 적, 무슨 화, 무슨 성, 무슨 하,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양하에, 그 영양 아래에 이런 건데 영양하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는 무조건 다 고쳐야 돼요. 무슨 적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제도, 모범적 할 때 그 적자, 무슨 적 할 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 학교는 전국적으로도 전국적으로의 적이 또 들어갔네요. 가장 모범적인 급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쓴다고요. 그러면 이 학교는 전국적, 모범적, 그 다음에 성공적 할 때 다 적을 붙이죠. 근데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친다면 이 학교는 전국적으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제도를, 이 말을 가장 모범이 되는 급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도, 성공적은 다 한자어잖아요. 그냥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공적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구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때 조직화 할 때 화자, 한자로는 이제 이건데, 적은 이거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을 다 빼야 한다는 거죠. 조직화. 기구의 조직화 대신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기구의 조직화. 이런 것이 다 일본어투에서 온 겁니다. 모모노 모모 이렇게. 그래서 기구의 조직화 대신 기구를 조직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정치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향성이라고 쓸 필요가 있나요? 새로운 방향을 점검하는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조건 하에서 무슨 결말이 나오겠는가?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에서, 정말 쓰고 싶다면 조건 아래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는 한자어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옷, 그것의 한자어는 하복, 동복, 겨울잠, 동면, 봄바람, 춘풍, 그 다음에 체중, 그걸 몸무게로 고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가감승제라 그래서, 여러분 가감승제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가감승제 아세요?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죠. 승은 곱하기고, 나누기가 제인데, 요즘에 뭐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양잠, 그 누에치기라고 하면 돼요. 누에치기. 혈액 대신 그냥 피라고 해도 되겠죠.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런 말도 옛날 어른들은 일기가 어떠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값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그냥 가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라고 해도 되는데 조류라고 쓴다든지, 이런, 어쨌든 한자어가 너무 많아서 한자어를 보다는 그래도 우리말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그 말의 어떤 그 효용성이랄까, 그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길게 늘어 쓰지 않고 간단하게 한자어를 하면 약간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의도로 한자어를 아주 선택해서 쓴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우리 글을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어는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자어보다는 이제 영어를 많이 섞어 쓰죠. 글에 영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를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빌딩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쇼핑센터가 이번 위크엔드부터 신상품에 대한 빅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시즌이 지난 상품들은 50% 이하로 디스카운트하여 세일할 예정이다. 지난 썸머 바캉스 시즌에는 티네이저들에게 블루 컬러 계통의 쇼트 셔츠가 새로운 패션으로 유행하였는데, 이번 가을은 어떤 컬러의 스타일이 붐을 이룰지 궁금하다. 여기에 이 글에 읽어보면은 정말 아마 한 40%는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글을 써놓고 우리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는데 북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러시아어가 한 40%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그런 사람들을 놀리지 않겠어요? 야, 이건 너무 이게 러시아에 온 건지 북한에 온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을 고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의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쇼핑센터, 이 말도 이 건물의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물론 판매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 쇼핑센터를 어떻게 우리말로 할까?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죠? 이번 위크엔드 꼭 위크엔드라고 써야 되나? 이번 주말부터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빅 바겐세일을 어떻게 해요? 큰 할인, 아니면 할인을 크게 한다, 아니면 아주 많이 깎아준다, 이렇게 해도 돼요. 쉬운 우리말로. 쉬운 우리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즌이 지난 상품들, 계절이 지난 상품들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하여 세일할 예정이다. 50% 이하로 깎아서 팔 예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지난 여름 휴가철에는 10대들에게, 이걸 다 티네이저라고 그랬죠. 지난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도 되는데, 지난 썸머 바캉스 시즌, 이렇게 다 외래어를 쓰는 거죠. 그죠? 블루 칼라 계통의 쇼트 셔츠, 이거 어떻게 고치면 되죠? 푸른색 계통의 짧은 윗옷이 새롭게 유행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패션, 이거보다 새롭게 유행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은 어떤 색의 온 맵시가 인기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어떤 컬러의 스타일이 붐을 이룰지, 컬러 스타일 붐. 그래서 이게 옛날 어른들은, 특히 저희 어머니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반은 못 알아들으세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알아듣긴 알아들어도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거지 정확한 뜻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우리말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글을 쓸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 한자어, 무슨 적, 일본말, 그 다음에 영어 외래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면은 수동태 문장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우리 문장에. 원래 우리는 수동태 문장을 안 쓰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이 되었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거 고치는 훈련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쓰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특별히 오늘 외래어에 주의하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